17,168원이가 돼서 소비자 물가를 좀 반영하는 거야. 신고만 농민신고에 이렇게 보면은 19만 7,300원 받는 우리 김영원 기수가 예. 농민신고에 나왔다 소비자 물가 반영하는 19만 7,000원. 여기 나오는 거 우리가 주체가 우리한테는 인사도 해. 황정희 씨입니다. 되는 게 완전히 전북중앙에 보니까 전라북도가 새만금 대학원 장대인에 대해서 나오는 거 하더라고. 약하게 나온다고 반대를 약하게 소리가 새만금에 대해서 전북중앙 태양열 운전소 인지표가 달리고 야근이 아니 그래서 이제 성명서도 계속 내야 되고 내가 볼 때는 박주현 의원님이 삭발을 하면 아주 삭발하면 남자들이 문제야지. 민재는 환경운동연합에서 와가지고 아니 생각은 어차피 긴장 아니면 이렇게 들어오기는 이렇게 하면서 상관이나 살아나 있는 거 좀 돌려주세요. 어제 토너메이트가 어제도 그랬으니까 이제 주말에 나가는 그래서 이제 그때 나보다 전에 나오라고 했길래 누구누구가 나오냐고 했는데 선수들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 선수들하고 내가 어떻게 같이 가서 낼 수 없잖냐 나는 아니 우리 당에 사무처장 보당 사무처장을 나가라고 전국상이 나가라고 했는데 우리 박주현 의원님 고생하셨고 저도 그 삭발 문제를 진지하게 한번 토론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걸고? 1억 2천만 원. 누가 삭발을 1억 2천? 1억 2천원이 얼마나 크다고? 새만금 삭발. 새만금 삭발 박주현 의원. 박주현 의원이 너무 얼마나 강진이 1억 6천만 원. 1억 8천만 며칠 전부터 나온 이야기예요? 아니 그거 하면은 며칠 전부터 나온 이야기. 이거 하나만. 아니 여기는 받은 거죠. 왜 정의원들은 가만히 계시고 여기다 인지해 보고 하라 그래. 미래도 청와대로 보면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안 해주면서 홍장을 못 시켜주면서 말도 안 돼. 반대만 반발해야지. 홍영표 오늘 진당 사무실 정발했잖아요. 네, GM 저기 때문에. 시간이 됐으므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사무부총장으로 임명되신 김종국 부총장님 인사 잠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민을 인생과 체육관을 다 부족한 점을 단에 한번부총장과 중요 직책을 기여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제가 월요일 날 임명을 받고 17분의 의원님들 중에 15분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5국 30 이틀 동안의 업무 보고를 받았고 또 어제는 이제 우리 저희 사무처 소관 기조 조직 홍보 위원장님들하고 같이 상견례를 하면서 앞으로 당 또는 사무처 운영에 관한 서로 의견으로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소통하는데 앞장서서 균형 있게 최신 발전하는 당이 되도록 직원들 데리고 역할을 잘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당면 현안으로서 그동안의 해결보거나 본질적인 당황을 관리 이 부분을 투명하게 빨리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중점을 두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하지만 지도부에서 많은 지도를 해주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11차 최고위원 국회의원 상임부문 연석회의를 당대표님의 개의 선언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 의뢰를 승인하고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당대표님의 모두가 있으시겠습니다. 상임고문 들어오셨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안타깝게 오늘 새벽에 또 초딩국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50원에서 6명의 짧은 시간 과제로 귀한 목숨을 잃고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그곳에서 화재 안전사고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올 겨울은 제발 끔찍한 참사 없이 안전한 겨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개혁의 시간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청와대가 퇴짜를 놓고 또 시간이 6개월이 늘어졌는데요. 모든 개혁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 개혁, 또 하루가 가면 하루만큼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번 국회 개혁을 안 하면 어느 국회 개혁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정부와 여당 청와대를 보면서 개혁의 결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2년 전 2천만 주권자 시위 촛불을 들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세상을 열망했습니다. 경제는 침체됐고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그리고 불평등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전망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개혁에 대한 의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국회에 정부 여당이 개혁의 주체다라는 그런 의지와 결기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비록 소수당이지만 민주평화당은 경제개혁, 사회개혁, 정치개혁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개혁 작업에 해태하고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과 벌어질 때 당선 비판과 견제로 선명 야당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선거제도 개혁, 말은 풍성합니다. 대통령의 말도 풍성하고 정부
여당 지도부도 말은 풍성합니다. 그런데 의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모든 개혁의 첫 단추인 정치 개혁, 정치판이 바뀔 때 현재 20대 국회까지 포함해서 역대 국회는 사실상 영국으로 치면 귀족원입니다. 평민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개혁을 통해서 진정으로 대의민주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민심 그대로 선거 제도를 국민들께 선사하는 것이 2년 전 촛불혁명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오늘 아침 있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설이 정대철 의원이. 네, 유성엽 최고위원님 답변 주십시오. 예, 오늘 김동연 기재부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함께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전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아직은 유임될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독만 교체하고 감독은 그대로 내려두고 꾸준 선수, 코치나 교체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엊그제 김동연 기재부 장관이 경제 위기가 아니라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교체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교체를 하고 나서 이후라도 일하는 방식, 의사결정 방식을 바꿔내는 것이 본질적으로 요구가 된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만 바꿀 게 아니고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사람을 매번 바꾼다 하더라도 똑같은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 바꾸는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경제정책 기조를 바꿀 때 책상머리에서 즉흥적으로 우왕좌왕하는 경제정책 기조의 개편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뭘 잘못해서 이러한 경기 부진의 원인이 생겨난 것인지, 또 종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도대체 뭘 잘못해서 경기 부진이 이어진 것인지 경제난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서 경제정책 기조를 제대로 바꾸고 나아가 경제정책도 바로잡는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이번 경제팀의 교체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도 어떤 위기를 제대로 위기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그 모양이나 형식에 있어서 꼼수를 부리려는 그런 모습들이 역력히 읽힙니다만 지금 그렇게 모양 갖출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정부 당국은 명심하고 경제팀의 전면적인 교체와 함께 거기에 맞는 경제정책 기조를 경제난의 원인을 살펴서 제대로 수립해서 경제정책을 시행해나갈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고영 최고위원 답변이겠습니다. 예, 최고위원 현영입니다. 그동안 예산 반영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었던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설계비 25억 원이 어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위를 통과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새만금 신공항 반대 망언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용역비 25억 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전라북도 도민과
정치권의 분노를 샀습니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공약입니다. 애초 이 예산은 담당 부처인 국토부 예산 반영 여부조차도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민주평화당은 정동영 대표를 중심으로 하여 많은 소속 의원들이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의 필요성을 줄기차게 제기해왔습니다. 아직 전체 예결위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을 기본 설계비 예산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 소위를 통과했다는 것은 예산 규모를 떠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 단초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최근 새만금 태양광 발전소를 30여 년간 전북 도민들이 기다려온 구체적인 새만금 비전과 달라 전북 도민들의 분노를 키웠습니다. 이제 새만금 사업 정상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만 남아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직접 공약했던 새만금 사업의 정상화에 대한 공약 이행 의지가 있다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 위한 기본적 설계비 25억 원은 반드시 예산 반영되어야 합니다. 우리 민주평화당과 전북 도민은 그 결과를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우리 박주연 수석 대변인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태양광 설치 일방적 추진에 대해서 사과하고 도민의 이익이 되는 새만금 발전 계획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 5일 청와대에 있었던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 새만금 태양광 설치 계획이 공론화 과정이 없었고 또 새만금 중심 지역에 설치되고 전라북도 도민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우리 당의 장병환 원내대표의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은 전라북도와 새만금 개발청의 요청에 의해서 진행이 됐고 유수지와 방수제 경사면에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또 대기업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주민 참여형도 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태양광 설치 지역이 유수지가 아닌 새만금 남북도로와 동서도로가 교차하는 국제협력 용지라는 점에서 대통령조차 사실을 정확히 모르고 있을 만큼 공론화 과정이 없었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형은 태양광 설치 면적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된 것은 전라북도가 도민이나 지역 정치인조차 내용을 모를 정도로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정부가 5,800억 원의 사업 진행을 약속했다고 주장했지만 내년 예산으로 확보된 것은 45억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새만금 전라북도는 30년간 전라북도 발전의 블랙홀이 되면서 이제 겨우 만들어 놓은 땅을 어차피 빈 땅 아니냐, 기업이 산업이 들어오겠느냐 라고 도민을 우롱하면서 땅을 값싸게 차지하려고 혈안이 된 공공기관, 환경단체, 대기업에 내주려고 작정했습니까? 새만금 개발공사는 정부의 예산을 확보해서 공공주도 매립을 진행하고 기업을 유치해야 함에도 엉뚱하게 새만금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수원 또한 대규모 변전소가 들어오면 전북 도민이 반대해야 할 일인데 오히려 변전소 세운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새만금 땅을 차지한다고 하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새만금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새만금에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는 공장과 실증 단지 연구소 등을 유치한 후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새만금과 전북으로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거의 없이 중국이나 타 지역에서 생산한 패널을 깔기 위해서 넓은 땅을 그저 내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태양광 설치 방식 또한 전체를 전북 도민에게 기회를 주고 특히 새만금 주변의 군산, 김제, 부안, 전북 주민들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태양광 패널 설치 자금을 금융권에서 전액 대출해주는 상황에서 대기업에게 수익 창출의 기회를 주는 것은 또 다른 특혜가 될 것입니다. 새만금의 구체적인 발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넓은 땅을 필요로 하는 항공산업, 미래자동차 산업, 친환경 식품 가공산업, 레저 위락산업 등 얼마든지 발전이 가능합니다. 물론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전라북도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대우조선을 위해서 희생했고 군산 GM이 부평과 창원 공장을 위해서 희생한 것을 다시 되풀이해서 이제 겨우 발전의 기회를 잡기 시작한 새만금 땅이 공공기관, 환경단체, 대기업의 먹잇감이 되거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계획의 희생양이 또다시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10개월 만에 산업은행의 적극적인 개입하에 군산조선소와 군산GM이 문을 닫게 된 사실을 기억하고 문재인 정부에게 군산조선소 재가동, 군산GM 미래자동차 기지로 전환, 새만금 공항 예타 면제 등을 강하게 주장하고 책임을 물으며 요구해야 합니다. 군산과 전북은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천정배 대장 정책연구원 원장의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자는 데 대해서 대법원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그것도 야당의 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슬로건이 보내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태도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혁명적 시기에나 있을 수 있는 특별재판부 논의가 시작됐는지 대법원이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직시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검찰 수사가 계속 중인 사건들이 앞으로 기소가 된다면 그 사건을 담당할 대부분의 법관이 국민적 입장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고위 간부들이 기소될 가능성도 있고, 그 경우에 대부분의 법관은 그와 함께 일하거나 또는 법관의 무슨 상명 하복 관계가 아닙니다만 실제로 한편으로는 우리 사법부만큼 선후배의 서열이나 이런 것들이 강력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많은 압수수색 영장의 신청 또 구속영장의 신청에 대해서 해당 법관들이 영장을 기각하고, 또 기각도 기각이지만 기각하면서 내세운 이유들도 도저히 법관이 내세울 이유라고 볼 수 없는, 사실은 좀 해괴한 이유들, 법에 없는 이유들을 내세운 것도 우리 국민들이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법원장께 또 대법원의 수뇌부에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대법원장이 나서서 확고한, 또 특별법이 없이도 자기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사법부가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만일 그 방안이 국민들이 보기에 믿을만하다, 그것으로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겠다 하는 신뢰를 줄만한 방안이라면 아마 더 이상의 특별법 논의가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세가 없이 어찌 보면은 숨어서 그저 형식 논리적인
위헌 주장만 하는 것은 도저히 이 사법부의 장래를 위해서도 또 이 나라의 어떤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는 측면에서도 매우 미흡하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대법원장과 대법원 수뇌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네, 다음 우리 최경환 최고위원님 발언 있으시겠습니까? 한 말씀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정동윤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오늘 중국 종로의 고시원 사고는 예고된 참사입니다. 참사를 장기 방치해 놓았습니다. 고시원에는 고시생이 없습니다. 오늘 사상자들 대부분이 50대에서 70대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용직 근로자들, 가정에서 이런 저런 일로 나와서 사시는 분들, 힘들게 사시는 도시의 주거난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너무 비좁은 환경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모든 것을 거기서 해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2년 전에 국토위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국토교통부도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니라 복지부의 소관 업무다. 지자체 해야 될 문제다 하면서 그런 주거 취약계층들의 확산되고 있는 그런 실태를 방치했습니다.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이런 주거 난민들의 거주 형태들은 계속 확산되고 있고 실제 대략 수만 명에서 십수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참사를 맞이해서 우리 정부가 지자체가 화려한 아파트 건축 이런 문제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런 주거 난민들, 취약계층들의 삶의 형태를 도와보고 또 실태를 조사해보고 또 가을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 더 화재에 의한 이런 사고들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제에 전면적인 실태 조사와 주거 난민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체의 결과는 서면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비공개는 한마디 하시겠습니다. 오늘 최경환 최고로 말씀했고 우리 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택 문제, 주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개혁을 요구해 왔는데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나 주거 복지, 주거 환경, 주거 권리의 신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옥보, 지하실, 옥탑방, 고시원, 청년들의 열악한 주거 표현한 말인데 이 고시원에 고시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망자 대부분이 50대, 60대, 70대 바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고시원에 쪽방촌에 컨테이너 박스에 갇혀있는 주거난민 실태, 그 실태조차 우리는 보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주거난민 실태를 전국적으로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주택 문제를 건설업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미 국세청 통계로는 2,320만 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주는 2,020만 가구주입니다. 115%입니다. 주택보급률이. 국토교통부는 주택보급률을 102%라고 낮춰잡고 계속 주택 건설이 부족하다고 강변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주택청을 만들어서 보건복지부로 옮겨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기도
국민들의 죽음이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이 추운 겨울날 주거 난민으로 살고 있는 대한민국 주권자들의 주거복지 실태를 지금이라도 잘 챙겨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우리 당도 이 문제에 집중하겠습니다. 또 끝나는 대로 현장에 한번 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가능한 분들 현장에 한번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또 참고로 정대철 고문님 옛날 지역구기도. 네, 감사합니다. 의견사항 있으세요? 서면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